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패션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겨울용 패션 아이템과 뷰티 아이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5년의 내일은요, 그 어느 해보다 위트 있고 또 패셔너블합니다. 오늘은 그 내일 트렌드 7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요, 2015년 내일계에서는요, 놈코어는 조금 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 우리가 그렇게 외쳤었던 부분이 놈코어인데요. 이 옐로우와 오렌지, 레드와 블루에 이르기까지 강렬한 팝 컬러 네일이 대거 등장할 예정인데요. 단순히 손톱에 컬러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버타인 쇼에서 엄지 손톱보다 큰 이니셜 장식을 10개의 손톱 위에 얹은 화려한 3D 네일을 선보였는데요. 이때 재질은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톱 굴곡에 맞춰서 C커브가 들어간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접착력이 좋은 전용 접착 젤 역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네일은요, 관리가 어렵고 수명이 조금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한 날의 포인트용으로는 그만이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요, 마치 만화 속의 한 장면을 옮겨 놓은 듯한 그런 친근한 캐릭터 네일이 바로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포인트를 준다는 것인데요. 네, 스폰지밥과 미키마우스 그리고 스머프와 심슨 등의 바통을 이어받을 주인공이 바로 추억의 슈퍼마리오입니다. 빨간색 마리오와 녹색 루이지의 컬러 대비가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요, M과 L의 알파벳 로고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버섯과 또 물음표 코인 박스, 그리고 선인장 등 컬러풀한 이 등장의 캐릭터들을 10손가락에 하나씩 그려 넣으면서 화려한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얇은 붓으로 정교하게 그릴 자신이 없다면 3M 테이프를 원하는 모양으로 오린 다음에 손톱에 붙이고 또 그 안에 채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이 컬러링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물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매니큐어처럼 빨리 마르지도 않고요. 또 수정을 할 때는 네일 리무버블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스트라이프나 이 지브러 패턴부터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또 탑코트를 바를 때는 그림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마른 후에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째는요, 비슷한 계열의 글리터 네일을 상비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골드 장식을 했거나 또 크리스탈을 붙였다면 비슷한 계열의 글리터 네일을 파우치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장식이 떨어졌을 때 이 글리터 네일로 메우면요,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명 네일 공간이라고 하는 또 네일이 있죠. 바로 네일계의 커트아웃 드레스인데요. 손톱 전체 컬러를 바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공간을 비워놓는다는 뜻인데요. 프렌치 네일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베이스 컬러를 바르지 않고 손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숙련된 스킬도 필요 없죠. 사선으로 라인을 긋고 한쪽 면만 컬러를 칠하거나 손톱 모양을 따라서 3면으로 라인을 가늘게 그리거나 X자를 그린 후에 마주보는 면에만 컬러를 칠하는 등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거티브 스페이스 네일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컬러는 그레이를 절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일 트렌드를 언급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그레이 컬러가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디스케어드2, 또 겐조, 매튜 윌리엄스 등 수많은 쇼에서 그레이 네일이 맹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연한 그레이부터 차가운 메탈의 느낌의 실버 그레이까지 아주 다양한 톤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펄이 들어간 그레이 컬러를 손톱 끝에 바르되 브러쉬로 사용해서 경계선을 거칠게 마무리하면 또 단조로움을 피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겐조에서 선보인 것처럼 반사되는 실버 그레이 스티커로 무늬를 넣는 방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을 둥글린 라운드 손톱에 블랙 컬러를 바른 후에 스티커를 붙이면 포인트 네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깨끗한 무채색 컬러의 심플한 라인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직접 그린다면 붓의 터치감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0.2mm보다는 두꺼워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손톱이 조금 못생겨도 괜찮은데요. 활주로처럼 뻗은 직선, 손톱 모양과 비슷한 각도의 곡선 등만 잘 활용하시면 손가락이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런웨이에 선보이는 패션룩 그대로 손톱에 옮기는 것도 핫한 그런 네일피가 되는 법입니다. 이번 2015년 SS 컬렉션에서 과감하고 볼드한 프린트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마르니 보색 컬러의 플라워 프린트로 악센트를 줬고요. 샤넬은 블랙 앤 화이트에 그래픽적인 요소를 더해서 세련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버버리는 마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듯 그라데이션 패턴으로 여성미를 강조했고요. 런웨이 프린트와 똑같이 그리기 어렵다면 컬러 배치를 동일하게 하거나 또 복잡한 패턴을 간소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려한 꽃무늬에 들어있는 색상을 활용해서 도트나 스톤을 붙이면 좀 더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하고 건강한 손톱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부터 이 5가지 항목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네일 컬러를 선택하실 때 피부색은 물론이고 헤어 색깔 그리고 눈동자 컬러까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손이 하얗고 머리카락이 밝은 브라운 톤이라면 파스텔 계열이나 원색 컬러가 잘 어울리는데요. 반대로 손이 좀 까무잡잡한 편이라면 브라운이나 다크 그레이 등 톤 다운된 컬러가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언제 어디서나 어울리면서 기분 전환에 효과적인 네일 컬러는 바로 화이트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네일 트렌드의 힌트를 얻고 싶다면 리한나 네일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패션과 네일을 완벽하게 매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손톱이 착색되는 것을 예방하시려면 젤 네일이나 컬러를 열흘 이상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손톱이 건조하다면 핸드크림을 보이는 곳에 두시고요.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파라핀 관리나 수분팩으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5년 네일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샤워실에 올바른 제품을 구비하는 것만으로도요, 두피를 다스리고 멋진 헤어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던 샴푸와는 이제는 이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올바른 샴푸와 컨디셔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수수함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말릴 때 면타월이 아닌 극세사 타월을 쓰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면타월은 섬유고리가 머리카락에 걸려서 큐티클을 벗겨내고요, 또 부수수함을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극세사 타월은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고요, 표면이 부드러워서 모발의 마찰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비벼대면 물기를 털어내는 습관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큐티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보습 성분의 오일과 버터를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또한 두피에 천연 오일이 지닌 힘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수싸움을 방지하는 훌륭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 머리를 너무 자주 그리고 매일 감는 것도 반드시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곱슬이나 건조한 모발 역시 들뜨기 쉽기 때문에 오일이 담긴 제품을 곁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헤어 컬러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머리를 오래 담그게 되면요, 염색된 색깔이 바라고 또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니 온도에 조금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컨디셔너를 바른 후에 10초 동안은 찬물로 큐티클을 좀 감싸주시고요. 큐티클이 부드럽게 닫혔을 때는 빛이 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윤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황산염이 함유된 샴푸는 피하라고 합니다. 물론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는 데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깨끗하게 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비누 거품은 색을 벗겨내기도 하는데요. 약산성에 가까운 샴푸를 사용해야 컬러를 잘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발 손상도 적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햇빛과 공기 중에 산화가 되면서 컬러가 바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담긴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볼륨감을 더하는 건데요. 대체 누가 컨디셔너를 건너뛰라고 한 건지 참 궁금한데요. 네, 볼륨에 목숨을 거는 또 모발 여성들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제품이지만 한편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헤어 컨디셔너이기도 합니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팀 로저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볼륨을 넣기 위해서는 드라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은 정작 컨디셔너가 모발이 축 늘어지게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귀 아래쪽으로만 발라서 뿌리 부분이 기름지게 하는 것을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무게감을 더하지 않는 가벼운 컨디셔너와 함께 머리카락에 부피를 더하는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고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평소 습관을 반대로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컨디셔너를 먼저 바르고 샴푸를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머리를 가라앉히는 것과 또 잔여물이 남는 것을 방지하고 머리카락에 촉촉한 보습감은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손상된 헤어는 어떻게 복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잦은 염색 또는 화학적인 약품은 자외선 등 머리카락을 망치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기면요, 컨디셔너를 듬뿍 바르는 그런 해결 단계가 넘어서게 되는데요. 일단 극심한 건조 증상에 시달리다가 풍부한 질감의 헤어 마스크로 복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를 할 때 머리 끝부분을 사용하고요. 샴푸를 하지 않는 날에도 발라주고 5분 후에는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건조함은 부수스함이 아닌 손상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처 방법은 비슷합니다. 아르간 혹은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컨디셔너로 약하고 갈라진 머리 끝부분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머리를 말리기 전에 머리를 빗어서 머리카락이 꼬이거나 자극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전에 밤 사이에 모발을 케어하는 헤어 마스크나 앰플을 곁에 두시는 것도 나의 손상된 헤어를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에 손상된 나의 헤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할 디자이너는요, 자신을 패션의 왕이라고 칭했던 바로 폴 푸아레입니다. 그는 패션 모더니즘을 기반을 만든 초기 모더니스트 중에 한 명인데요. 푸아레는 예술작품이며 미적 가치를 가진 자신의 상품으로서 패션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디자이너이며 또 사업가였습니다. 찰스 프레드워스에 이어서 패션을 응용미술 또는 현대 미술의 한 부분으로 주창하면서 자신의 작품이 프랑스의 응용미술의 품격을 향상시켰다고 자부했는데요. 또한 창조적인 디자이너는 여성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처 받아들이기 한참 전에 트렌드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착장자의 욕망을 읽어내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철학을 가졌습니다. 네, 그는 디자이너가 의상뿐만이 아니라 미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권위자가 되는 프랑스 근대 오트 쿠티르의 규율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푸아레의 영향으로 패션은 단지 의류뿐만이 아니라 의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아우르게 됩니다.
네, 1911년 푸아레는 샤넬 넘버 5보다 10년이나 앞서서 둘째 딸의 이름을 딴 쿠티르 하우스의 첫 향수죠. 바로 마르틴을 생산했고요. 동명의 장식미술 학교를 만들어서 인력을 키워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을 따서 로젠이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사업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1910년대 활동의 전성기를 이룬 푸아레는 1929년 25년 만에 자신의 하우스의 문을 닫을 때까지 패션의 역사에서 회자되는 주요 디자이너들보다 활동 기간은 물론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많이 남긴 그런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푸아레의 가장 큰 기여는 19세기 말부터 계속되어 온 여성의 신체를 S자로 성형하는, 특히 현대의 기준으로 비정상적으로 가늘게 허리를 조였었던 바로 이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푸아레는 18세기 말에 프랑스 총재 정부 시대의 스타일을 부활시킨 드렉투아르의 양식의 하이웨스트 엠파이어 라인을 날씬하고 헐렁한 디자인으로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디자인을 비롯해서 푸아레의 새로운 여성상은 푸아레의 아내이죠. 드니스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 모든 디자인은 그녀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드니스는 당시 S자형의 굴곡이는 성숙한 체형에 어울리는, 당시 패션과는 달리 호리호리하고 또 젊고 코르셋을 입지 않는 소년 같은 소녀의 전형이 됐다고 하는데요. 푸아레의 스타일은 1920년대 플래퍼 스타일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푸아레의 디자인은 이후에 단순하고 길이가 짧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푸아레의 패션 역사에 있어서 의미는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의 인체가 해방이라기보다는 스타일적인 모더니즘의 선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르네상스 이래의 서양의 복식은 찰스 워스와 같은 당대 위대한 디자이너에 이르러서 2차원적인 직물을 이용해 3차원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평면 재단과 테일러링 기술의 절정을 이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07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렸던 푸아레 작품 전시회 에서 코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푸아레는 서양 복식이 발전해온 방향과는 달리 직물을 인체에 둘러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입체 재단의 원리로 옷과 인체에 접근한 디자이너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푸아레의 드레스는요, 3차원적인 형태를 갖춘 옷이 허리를 비롯한 몸통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모양의 직물을 어깨에 걸려서 떨어지는 그런 재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원적인 디자인은 아르데코 양식의 복식에서 순수성과 또 평면성, 그와 함께 그 뜻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단순성과 함께 푸아레는 또 다른 특징은 이국풍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아글레프가 이끌었던 러시아 발레단의 클레오파트라의 파리 대성공과 19세기 말부터 파리 백화점에 불어닥친 이국풍의 소비주의와 맞물려서 터키 등 이 근동아시아적인 요소의 디자인에 많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푸아레는 무대 의상의 극적인 요소를 매우 좋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신의 신제품들은 요란한 이국적인 파티를 개최해서 발표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천일야화의 영향을 받은 듯한 1911년 1002번째 밤이었는데요. 파티 장소의 장식은 물론이고 자신은 술탄으로 차려입었고요. 또 300여 명의 손님들에게는 군동풍의 의상을 입고 오지 않으면 입구에서 의상을 제공해서 입장하는데 현대적인 코스프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컬렉션들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단에 후프를 넣어서 둥글게 만들었죠. 미나렛 튜닉과 터번, 자수장식, 브로케이드, 술장식 등 여러 가지 이국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패션사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할렘 스타일의 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아레는 무릎 길이의 미나렛 튜닉 아래 하렘 스타일의 바지를 코디해서 페르시아 스타일 파티 때 자신의 아내에게 입혀 이 바지를 여성 하이 패션의 이브닝 웨어로 처음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푸아레의 이국풍적인 요소와 또 구조적 환원주의가 결합해서 디자인에 성공을 거둔 디자인은 기모노풍의 짧은 코트였다고 합니다. 1906년 푸아레는 공자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19세기 유럽에 불어닥친 일본의 목파나 프린트 열풍과 함께 푸아레는 이미 워스의 하우스에서 일할 때 기모노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색채는 푸아레의 디자인이 세 번째 큰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푸아레는 당시 여성복에 쓰이지 않았던 채도가 높은 선명하고 또 강렬하고 풍부한 색채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푸아레의 근대 패션의 기여는요, 지나간 시간이나 다른 지역에서 의복에 있어서 자유를 찾는 역사주의와 또 오리엔탈리즘에 비해 조명을 덜 받아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구조적인 단순성은 직물이 인체에 걸쳐서 생성되는 공간의 새로운 조형성을 창조했고요. 또 이는 모더니즘 패션의 선구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근대성은 직물과 장식적 단순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기능적이고 시각적으로 훨씬 더 수수한 다음 세대의 근대적인 디자인에 의해서 묻혀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샤넬의 검정색과 눈에 띄지 않은 쿠트르적인 기법이 주는 미학에서 자신의 예술 세계와는 또 타협을 하지 않았고요. 기성복 산업의 체계에서 적응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이래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려는 시도가 잠시 있긴 했지만 푸아레의 디자인은 여성복의 코르셋으로부터 영구적인 해방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모더니즘의 선구자죠. 그리고 자신을 패션의 왕이라고 불렀던 폴 푸아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LG생활건강입니다. 종목 번호는 051900입니다. 면세점 채널을 통한 프레스티지 화장품 매출 급증으로 수익성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으로 동종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주가에 부각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생활용품과 화장품 그리고 음료 부문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매출의 비중은 생활용품이 35%, 화장품이 40%, 음료가 24%로 구성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생활용품 산업은 1위고요. 화장품 산업은 2위, 그리고 음식 산업은 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삼성 SDI입니다. 종목 번호는 006400입니다. 수익률 개선과 TV 쪽 채택률 확대로 편광필름 부문의 매출과 또 이익률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체들의 미세 공정 전환 가속화로 마진율이 높은 반도체 소재 부문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CD 업황 호조와 중저가 스마트폰의 OLED 채택 확대에 따른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합병 이후 소형 전지와 자동차 전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과 또 합성 수지, 인조 드리석 등을 생산 판매하는 케미칼 사업 부분,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문을 조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스톡으로 LG생활건강과 또 삼성 SDI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떠셨나요? 함께 감상하신 영상은요, 별을 연사 촬영해서 만든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음악과 함께 또 평화로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수온주가 조금 위로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